자, 일단 결과부터 좀 보자. 자, 오, 여기는 왜 채점을 하다 말았어? 여기는 아예 안 썼어? 친구한테 빨간색 그려서 이렇게 응. 써야 되는데 응. 검정색 볼펜을 보다가 아니, 그러니까 풀 때 아예 안 푼 거야? 이걸 못 풀었어요. 아하. 헷갈려서. 잘 나가다가. 응?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저거. 오케이. 그다음에 편집 봐.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재민. 근데 사실 이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얘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분사가 둘 다 됩니다. 이건 맞은 걸로 처리해주세요. 이 자식 글씨도 잘 쓰시 뭐라고 쓴 거야? 이 씨는 뭐야 이게? 응?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잠깐만요. 지원 쌤이 그 노란색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항상 이 지우개가 들어올 때마다 느낀 거였는데 뭔가 이렇게 누래 항상 이게 노란색으로 필기를 많이 하셔? 아 그렇구나. 노란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분사 기본. 우리가 이제 또 일주일 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잘 해봅시다. 자 처음에 분사. 자 분사는 동사를 우리가 형용사로 바꿔서 쓰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준동사의 한 종류였고요.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자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져서 능동으로 쓰일 때는 뭐 하는, 진행으로 쓰일 때는 뭐 하는 중인 뭐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자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져서 수동일 때는 뭐뭐가 된, 뭐뭐해진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완료로 쓰일 때는 뭐뭐한, 뭐뭐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자 그래서 분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명사 앞에 위치해서 꾸며주는 게 원칙인데, 이 분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두 단어 이상일 때. 그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본문석한 거를 좀 보자면요. 되게 쉽게 썼어요. 예문은요. 여기서 나인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을 봤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lost가 children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려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잃어버려진 거니까 실종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보자면 they also looking at a cat sleeping on the sofa. 여기서 sleeping 하고 나와 있지. 이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cat을 이렇게 꾸며주는데, 얘는 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냐?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 둘, 셋, 넷, 이 네 단어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길어져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다. 그럼 소파에서 잠자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잠자고 있는 고양이.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분사라는 게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것 외에도 보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보어의 역할. 지난번에 배웠었죠. 자, 그래서 보어로 쓰일 때는 어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가 보어로 쓰일 때 우리가 이거를 일명 진행형이라고 불렀어요. 비동사의 ing. 그래서 뭐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주로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과거분사가 보어로 쓰일 때 이거를 비동사의 pp, 즉 수동태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해석이 뭐뭐가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비동사와 결합되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이제 have와 결합될 때는 have pp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완료형,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지금 1, 2, 3번을 전부 다 보시면 여기 ing, 여기 ing, 그 다음에 have pp 이런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형,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그리고 현재 완료 이렇게 세 가지만 예문을 썼는데요.
나는 이 방을 청소하고 있다 라는 너무나 쉬운 문장. 두 번째, 그가 몇 통의 편지를 쓰고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이미 이 방을 청소했다 라는 현재 완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세 마리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보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니네가 실제로 구문 분석을 할 때는 이 각각 cleaning, writing, clean 이거를 다 보어로 표시하지 말고요. 그냥 합쳐서 동사로 표시하는 게 해석하기에는 더 깔끔하니까 합쳐서 동사로 취급을 하면 돼요. 구문 분석할 때는.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본 거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분사 부분을 이제 좀 하다 말았었는데요. 분사를 이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제 또 추가적인 뭐 문제풀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게 62쪽에 대한 설명은 사실 다 했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책을 기준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요. 자, 64쪽 보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분사의 쓰임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거기 유닛 13에 그 A, B, C에 다 공통점이 있거든. 얘네가 어떤 공통점이냐면 전부 다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거야. 그래서 우리 제목에 나와 있죠, 얘들아. 주의해야 할 분사의 쓰임에서 제목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괄호치고 목적격 보어라고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목적격 보어.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전부 다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A번에 나와 있는 지각동사. B번은 왜 이것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사역동사에 관련된 거거든. 그리고 C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keep과 find 이런 동사가 나왔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역동사. 사역동사의 종류가 뭐뭐 있어? 맞아요. 이렇게 있어. let, have, make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네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의 지식은 난 이 정도라고 생각해. 자, 쌤이 한번 맞춰볼게. 첫 번째, 사역동사의 종류는 let, have, make가 있다. 이거 알고 있고. 두 번째, 사역동사는 시키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딱 요 정도일 거예요. 이거 말고 나는 사역동사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 게 있다. 한번 말해보세요. 이 세 개 말고. 방금 말한 거예요. 동료. 휴가 붙여야 된다. 똑같은 말이잖아. 뒤에 동사 오면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현서. 잘 모르겠어요? 자, 민첸. 재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동사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 없어? 현서 교회 다녀? 민채도 교회 다녀? 안 다녀? 현서 교회 다녀? 의외인데? 농담이야. 내가 쌤이 믿기지는 않겠지만 내가 고1 때 교회를 다녔었어. 고1부터 그 20살 초반까지. 혹시 그거예요? 그 모태솔로 그 모태신앙 그거예요? 혹시 그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시거나 그건 아니고? 그래? 아무튼간 내가 이제 교회를 왜 가게 됐냐면 내 친구 중에 그 모태신앙인 친구가 있었어. 근데 얘가 중학교 때부터 하도 이제 교회 가자 하도 이제 꼬시는 거야 나를. 안 간다 했지. 일요일날 나 게임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가. 그랬었어. 그랬는데 하도 이 친구가 이제 가자 해갖고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번 끌려서 갔었어. 갔는데 예쁜 누나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갖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한테 말했지. 야, 나 다음 주부터 나올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거예요. 처음에 다니게 된 계기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부를 이제 쭉 거쳐서 3년 동안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20살이 되면은 그 청년부로 가게 되거든요. 청년부.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이제 이 갓 20살이 된 이 새내기들을 이제 쫙 모았어요. 한 뭐 몇십 명이 모아놓고 우리 이제 교회 배나온 목사님이 딱 이제 한가운데 모아놓고 이렇게 배를 어루만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청년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사역. 요 사역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사역이 뭐야?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성스러운 말처럼 들렸어. 근데 이거를 내가 좀 약간 이 말을 패러프레이징해서 내가 좀 말을 바꿔볼게요. 내 버전으로 바꿔볼게. 목사님 버전 말고. 자, 너네는 더 이상 애가 아니다. 너네 다 컸잖아. 이제 민증도 다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 교회에서 이제 퍼다주는 거 하지 말고 니네도 시키는 대로 해. 교회에서 시키는 것 좀 해. 이런 말이에요. 아, 너무 와전했나?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시킨다는 거예요. 시킨다는 거. 내가 좀 이제 와전해서 말해준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했다는 거. 저기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 기독교육 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육 한 거 아니니까. 내가 이런 얘기할 때 좀 무서워. 아니 엄마, 우리 학원 선생님이 우리 기독교를 무시했어. 아니 무시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래서 결국에 사역이라는 게 뭔가를 시킨다라는 뜻인데 니네가 실제로 독해를 해보면 알겠는데 이 레테브메이크를 니네가 해석할 때 막상 해석해보면 시키다라고 해석한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거의 없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키다라는 해석은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떤 해석이 좋냐면 사역동사를 해석할 때는 뭐뭐 하게 하다라는 해석이 좋아.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공부를 시켰다. 이 말보다는 우리 엄마가 나를 공부하게 했다. 이게 좀 더 좋은 해석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게 했다, 하게 하다. 이게 좀 더 좋은 해석이야. 자, 그 다음에 이 let, have, make가 전부 다 달라요. 사역동사. 똑같은 사역동사인데 다 달라. 자, 크게 두 가지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고요. 두 번째, 뭐가 다르냐면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게 좀 달라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의미적으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이게 다 시키다의 의미니까 쌤이 예시를 들어볼게. 예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재민이한테 렛 버전으로 말할게. 렛 버전. 재민아, 선생님 혹시 물 좀 떠다 줄 수 있어? 이 정도가. 됐어? 이게 렛이야. 자, have. 이제 내가 동료한테 가서 물 떠와. 이 정도.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민치한테 이제 make 버전. 물 안 떠와. 뒤져. 이런 거. 됐어? 약간 이런 어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시키다의 강세가 세진다고 보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 let이라는 거는 좀 권유적인 표현에 가까워요. 권유나 뭔가 허락? 좀 이런 느낌에 가깝고요. make로 가면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얘는 강요에 가까워요. 강요,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제 이 녀석들, 이 사역동사는 전부 다 알다시피 오형식에서 쓰이는 동사잖아요. 오형식 동사. 그래서 전부 다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전부 다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어가 나오겠죠. 좀만 더 아래 쓸게요. 자,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쓰는가? 일단 당연히 공통적으로는 동사원형을 씁니다. 전부 다 동사원형을 쓰죠. 자, 그런데 동사원형 말고 딴 걸 쓸 수도 있어. 자, 그걸 알려줄게요. 이 동사원형을 쓸 때는 전부 다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싶을 때. 그러니까 얘가 뭐뭐 하게 하다가 아니라 얘가 뭐뭐 되게 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건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자, let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BPP 이렇게 씁니다. BPP 이게 수동이에요. 자, have 잠깐 건너뛸게. make는요 그냥 PP를 씁니다. 됐어요? 이렇게 써요. have는 어떻게 쓰냐면 얘들아, have는 우리가 동사 원형으로도 쓸 수 있는데 얘는 심지어 ing도 가능해요. 이때 ing는 얘들아 참고로 현재 분사입니다. 동명사 아니에요. 현재 분사. 그리고 pp도 가능합니다. 됐어? 그러면 동사 원형이란 건 다 똑같지만 다른 버전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이제 또 배워보지 못했던 것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이 let, have, make를 다른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거든. 다른 단어로. 그걸 알려줄게요. 자, let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얘를 allow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얘랑 지금 비슷한 뜻이야. allow. 왜냐면 쌤이 방금 말했다시피 let은 허락 의미에 가깝거든. 그래서
허락하다라는 뜻인 allow와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have는 뭐랑 가장 가깝냐? 이건 책에 나와 있는데 바로 get이라는 동사예요. get. 여기서의 get은 얻다가 아니라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게 하다. 자, 그 다음에 make. make와 가장 비슷한 단어는 뭐냐면요. 뭔가를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강요하다라는 뜻인 force라는 단어랑 제일 비슷해요. force. 자,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비슷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게 달라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슷하다고 써놓은 건 뭐냐면 전부 다 의미가 비슷한 거야. 의미가 다 비슷한 거야. 됐어요? 문법적 구조가 똑같은 건 아니야. 자, 문법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allow와 get과 force는 셋 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요. 셋 다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get 목적어 투부정사,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다 이렇게 쓴다는 거야. 됐어? 수동을 나타낼 때는 그냥 pp형을 씁니다. allow 목적어 pp, get 목적어 pp, force 목적어 pp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쓰임새는 다르다는 거예요. 문법적 쓰임새는 달라. 의미만 비슷하다는 거야. 뜻만 비슷하다는 거야. 됐니? 자, 그리고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에 쓰여있는 ing, pp 이거 전부 다 뭐야? 얘네가 셋 다 분사입니다. 분사.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됐어? 자, 그래서 사역동사에 대한 거는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각동사 말씀드릴게요. 지각동사. 자, 지각동사도 마찬가지로 5형식 동사입니다. 똑같이.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지금 우리 64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목적격 보어에 관련된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5형식 구조일 수밖에 없겠지. 자, 잘 봐봐. 얘는 좀 풀 버전으로 써볼게. 일단 앞에 주어를 써봐. 주어를 쓰고 이제 지각동사를 쓸 건데 지각동사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see, watch 또는 뭐 hear 그 다음에 뭐 listen to 그 다음에 뭐 feel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우리가 뭐 smell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smell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이 의외일 수 있는데 notice라는 단어 있죠. notice 그렇죠? 이 notice도 우리가 지각동사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어가 오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이거는 목적격 보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오냐면요. 세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동사원형, 두 번째는 ing, 세 번째 pp, 과거분사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ing랑 여기 있는 pp 둘 다 분사입니다. 분사.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있는 ing 동명사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특히 여기 지각동사에 쓰이는 ing를 동명사로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를 내가 좀 이따 알려줄게.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있는 ing는 무조건 분사예요. 분사. 절대 동명사 아닙니다. 이따가 이유를 알려줄게. 자, 우선 지각동사가 뭔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혹시 감각동사는 좀 알고 있어요? 감각동사? 감각동사. 잘 몰라요? 자, 비교해 봅시다. 감각동사라는 게 있고 지각동사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 두 개가 달라. 이게 달라.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말로 설명할 테니까. 일단 문법적인 차이는 뭐가 있냐면 감각동사는 이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야. 이 형식 주어동사 보어 버전에서. 지각동사는 지금 봤다시피 5형식에서 쓰이는 동사예요. 일단 문법적인 결정적 차이가 이거예요. 그러면 감각은 뭐고 지각은 뭐냐? 이 차이를 알려줄게. 감각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feel이야, feel. 느낌이야, 느낌. 감각동사는 사람의 오감을 가지고 어떤 나의 개인의 느낌, 이 개인의 느낌을 표현하는 게 감각동사예요. 개인의 느낌. 감각동사는 뭐다? 개인의 느낌이야. 지각동사는 뭐냐면 사람의 오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 팩트예요. 팩트. 이건 느낌이 아니야. 지각동사는. 지각동사는 느낌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현서랑 막 이렇게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저기에 이제 왜 남자 한 명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번 봤어. 얼굴 이렇게 한번 봤는데 내가 오우씨 겁나 잘생겼다 이렇게 말했어. 야 진짜 잘생겨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옆에서 현서가 제 스타일 아니에요. 별로 잘생겨 보이지 않는데요? 못생겨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잘 봐봐. 이 사람이 잘생겨 보인다 못생겨 보인다는 그냥 개인의 느낌이잖아. 이건 팩트가 아니잖아. 그치? 아니, 누가 봤을 때는 김태희가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누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 누가 봤을 때는 내가 뭐 특정 연예인을 거론하진 않을게. 어쨌든 어떤 사람이 예뻐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안 예뻐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뭡니까? 개인의 느낌이야. 개인의 느낌. 내가 막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이 클래식 음악 너무 좋게 들린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겁나 지루하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동사는 다시 한번 뭐다? 개인의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이해됐죠? 지각동사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각동사. 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내가 한 사람 같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까 봤던 그 잘생겨 보인다는 남자가 이렇게 길을 건너고 있는 걸 봤어요. 길을 건너는 걸 봤어요. 잘 봐봐. 그러면 지금 내가 보나 한소가 보나 그 남자가 길을 건넌다는 거는 똑같죠. 그렇잖아. 이건 느낌이 아니잖아.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 팩트야 팩트. 그 남자가 길을 건너고 있었다고. 그거를 우리의 눈이라는 이 시각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거죠. 맞아요? 이게 바로 뭐야? 지각동사예요. 즉 지각동사란 건 뭐냐면 이 지가 알지자예요. 한자로. 각은 감각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감각을 통해 알아차린다는 뜻이야 이게. 감각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야. 알게 된다는 거. 뭘 알게 된다? 어떤 팩트, 정보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개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해석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뭐 너네가 다 아는 뜻이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너티스는 알아채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왜 지각동사인지 알겠어요? 알아채다. 됐어요? 눈치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어는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면 돼요. 얘는 이 목적어 잘 봐. 이 목적어를 을을 붙여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를 주어처럼 해석해. 얘가 됐어? 요 부분. 자 이 두 부분은 해석이 비슷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또는 뭐뭐 되는 것을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큰 틀로 보자면 얘는 자 C로 해보자면 얘는 얘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얘는 얘가 하는 걸 보다, 얘는 얘가 하는 걸 듣다, 얘는 얘가 하는 걸 느끼다.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쌤이 아까 말했던 거 잘 기억해봐. 아까 쌤이 이런 얘기했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 ing는 분사라고 했어. 동명사 아니라고 했어. 근데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냐?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되지.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동명사인 줄 아는 거야. 동명사에서 어떻게 해? 뭐뭐 하는 것을 해석하지. 그치? 근데 여기서도 뭐뭐 하는 것을 심지어 을까지 붙었어. 그치? 마치 목적어처럼. 근데 얘는 목적격 보호래. 혹시 뭐야 이거? 이게 왜 근데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지? 잘 들어봐요. 자 이거는 사실 독해에서 중요한 영역인데 진짜 너무나 리얼로 팩트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 영어에서 오형식 문장 있죠. 오형식 문장. 이 모든 오형식 문장이에요. 영어에서 존재하는 모든 오형식 문장에서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아마 내가 얘기한 적 있을 거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둘이 무슨 관계라고 했었죠? 내가? 맞아요. 주어 동사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 주어 동사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을 주어 동사처럼 해석한 거야. 얘가 뭐뭐 하다. 됐어? 주어 동사처럼 해석한 거야. 자, 근데 잘 봐요. 여러분이 인트로 강의를 이제 우리 학원 처음 올 때 이제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인트로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보어에는 종류가 명사 보어가 있고 형용사 보어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 잠깐만 쓸게. 명사 보어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동격이라고 말을 해. 동격. 형용사 보어는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예시 겁나 쉬운 거 써줄게. 이거 안 써도 돼. 이해만 하면 돼 니네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she is a student 하나 써보고 she is pretty 이렇게 하나 써볼게. 그러면 지금 a student는 명사 보어고 pretty는 형용사 보어잖아.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녀는 학생이다고 그녀는 예쁘다야. 위에 거 먼저 보면
여기서 그녀와 이 학생은 어떤 관계야? 동일인물이야. 동일인물. 맞지? 그녀가 학생이다. 그녀와 학생은 동일인물. 이런 걸 우리가 동격이라고 얘기해. 동격. 됐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트리티는 뭐냐? 우리가 서술의 의미를 갖고 있어. 서술의 의미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야. 동사처럼 해석. 그래서 동사처럼 뭐뭐다. 그녀가 예쁜이 아니라 그녀가 예쁘다. 이렇게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정리해볼게. 얘들아. 쌤이 아까 뭐라 했어? 얘네 둘이 무슨 관계? 주어 동사 관계라고 했어. 동사 관계.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실제로 동사 아니야. 보어니까. 근데 동사처럼 해석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보어가 동사처럼 해석해야 돼. 보어가 동사처럼. 그럼 보어가 동사처럼 해석하려면 명사야, 형용사야? 형용사가 돼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서술적 용법이란 게 뭐야? 이게 동사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이해됐어? 현수가 이해돼? 뭔 말인지? 민치 오케이? 잘 봐. 잘 들어. 다시. 둘은 주어 동사 관계야. 얘를 동사처럼 해석을 해야 돼. 그럼 보어가 동사처럼 쓰이려면 서술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됐어? 즉 얘는 형용사 보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맞죠? 자, ing는 동명사도 있고 현재 분사도 있어. 근데 동명사는 명사예요.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됐어? 근데 내가 여기다 뭐 써야 된다? 형용사 보어 써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ing는 뭐야? 분사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됐어? 이런 과정이 있다고요. 근데 니네가 쌤이 방금 전에 말한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이게 뭔 개소리야 막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냥 이 ing 분사구나 그냥 외워도 돼. 상관없어. 그게 차라리 더 소폰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역 지각동사 2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C의 keep 목적어 분사 이건 따로 필기 안 할게. 그냥 설명할게요. 자, 이건 아래 있는 해석을 보면 되는데 keep 목적어 현재나 과거 분사를 쓰면 뭐뭐를 뭐뭐 하게 되다. 계속해서 뭐뭐 하게 되다. 계속해서 뭐뭐 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find. find를 얘들아 나는 개인적으로 너네가 찾다라고 해석 안 했으면 좋겠어. 찾다. 이 찾다랑은 좀 달라요. 찾다가 아니라 알아내다 또는 발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니네 입장에서는 아니 쌤 발견하는 거랑 찾다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라요. 찾는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뭔가 잃어버린 물건 같은 거를 찾는 이런 느낌이고 발견한다는 거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쪽이 가까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find는 알아내다 발견한다 이쪽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어.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발견하다 뭐뭐가 뭐뭐 되는 것을 발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가볍게 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분사 구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8쪽까지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분사 구문 기본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볼게요. 분사 구문은 근데 사실 오늘 하루 만에 칠 수는 없는 거라 최대한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교재 말고 그전 교재라던가 아니면 다른 학원이나 학교에서 분명히 분사 구문에 대해 배운 적은 있을 거야. 맞죠? 그러면은 자 아까랑 내가 똑같은 퀴즈 내볼게. 한번 맞춰봐. 아까 내가 사역동사 할 때처럼 똑같이 너네가 분사 구문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지우고 ing 이거 말고 아는 거 한번 말해봐. 지우고 ing 한다. 이거 말고 분사 구문에 대해서 아는 거. 자, 또 한 번씩 물어볼게. 자, 등록. 지우고 ing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빼고 알고 있는 거. 분사 구문에 대해서. 아니, 뭐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은 대답하시면 돼요. 모르겠어요. 재민이는? 모르겠어요. 현서는요? 현서도 잘 모르겠어? 민채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 분사 구문이라는 말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이 이제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개념 설명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사절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부사절의 형태를
부사 구의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니까 미리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잘 봐. 절이라는 거는 뭐죠? 절이란 개념이 뭐예요?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절이 뭐야? 절. 이거 말고 이 절 말고 절 뭐야? 주어가 동사가 아무도 대답할 생각이 없는데 주어와 동사가 있는 덩어리. 그래서 이걸 절이라고 불러요.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 이게 절이야.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 이게 구예요. 그래서 그래서 대표적인 구가 뭐냐면요.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게 구야. 투 동사원형, 부동사. 그렇지? 근데 주어 동사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구야. 구. 절이란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접속사의 주어 동사 또는 뭐 관계대명사의 주어 동사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쌤이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 하나 보내볼게. 상식적인 거. 얘들아, 보편적으로 문장 길이를 따져봤을 때 구가 길 것 같아? 절이 길 것 같아? 이거 틀려도 돼. 구가 길 것 같아? 절이 길 것 같아? 문장 길이가? 야, 확률은 반반이에요. 둘 중에 하나. 구가 길까? 절이 길까? 자, 다시 한번. 구는 주어 동사가 없어. 절은 주어 동사가 있어. 뭐 이게 뭐라고 뭐 이렇게 고민해. 자, 일반적으로는 절이 길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알겠죠?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 상황에 따라서 말을 길게 설명해야 될 때가 있고요.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말에서도 존댓말이면은 말이 길고, 그러니까 좀 공손하게 전달할 때는 말이 길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좀 짧게 말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보다 공손한 말투는 아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있다고요, 영어에도. 그럼 봐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구와 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절을 구로 바꿀 수도 있고요. 구를 절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의미만 맞다면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뜻만 맞다면. 그 가장 대표적인 걸 알려줄게. 여러분 투투 배웠어요?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뭐할 수 없다. 이거 배운 적 있어요? 투투? 없어요? 아이씨 덩어리들만 모아놨어 이 자식들아. 아이씨 배운 적 있어요? 네. 그 투투를 어떻게 바꾸는지 혹시 알아요? 네. 어떻게? So. so that can't로 바꾸죠. 그쵸? 이게 뭐냐면요. 구를 절로 바꾼 거예요. 이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명사 구를 명사 절로 바꿀 수도 있고요. 형용사 구를 형용사 절로 바꿀 수도 있고 부사 구를 부사 절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전 지식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잘 봐봐.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부사 절을 부사 구로 바꿀 때 이때 뭘 이용하냐면요. 분사를 이용합니다.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를 활용해서 절을 구로 바꾼 구문이다. 그래서 분사 구문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어? 이게 명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 부사절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겨먹은 놈입니까? 어떻게 생겨먹었냐? 부사절의 90% 이상은 접속사의 주어 동사 형태야. 됐어? 여기에 쓰이는 접속사는 뭐냐면요. 그냥 니네가 아는 거의 웬만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and나 but이나 or 얘네 빼고 and, but, or 얘네 빼고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when, as, while, 뭐 그다음에 because, since, after, before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게 다 접속사야. 그런 애들 뒤에 주어 동사 왔다. 이게 뭐라고? 다 부사절이고 다 부사절. 됐니? 자, 근데 이 부사절을 어떻게 바꾼다? 부사 구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어쩌고 이렇게 분사를 이용해서. 됐니?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사 구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가 그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과정을 보면요. 일단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접속사의 주어 동사 어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옵니다. 이때 이 용어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우리가 지금 요 덩어리가 이제 절이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요 덩어리도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겠죠. 여기도 주어 동사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 주어 동사 앞에 뭐가 딸려 있는 녀석 있죠. 딸려 있는 녀석. 이 접속사가 딸려 있잖아. 이렇게 뭔가 딸려 있는 녀석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종속절.
자, 지금처럼 주어 동사 앞에 아무것도 딸려 있지 않는 녀석을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주절.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주인이라는 소리야. 주인. 종은 종이야. 노예. 속은 소속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접속사라는 녀석에게 소속되어 있는 절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어? 주절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메인절. 이게 주절이 되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어법이나 해석을 할 때 메인이 되는 게 바로 이 주절이 됩니다. 주절. 얘를 기준으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종속절은 뭐고, 이게 종속절 주절을 왜 썼느냐?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과정. 접속사를 삭제합니다.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은 이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똑같아요. 똑같으면 삭제합니다. 똑같으면. 쌤 다르면 어떻게 해요? 이따가 말해줄게요.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돼요. 끝. 이게 내가 아까 말했던 지우고 ing 이거예요. 됐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이제 몇 가지 나와야 됩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쌤, 여기에 있는 접속사는 무조건 지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안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안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아까 말했죠? 이 주어. 이 주어랑 이 주어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르면 안 지웁니다. 다르면 안 지워요. 지우면 안 되죠. 다르니까. 쌤, 분사라는 건 현재 분사 ing가 있고 과거 분사 pp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무조건 ing를 쓰라고 했어요. 여기서 pp를 쓰는 버전은 없습니까? 네, 없어요. 무조건 ing요. 됐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분사 구문은 무조건 ing를 시작하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또 뭔 소리야? 아니 지우고 ing 하라며. 그럼 ing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ing로 시작 안 하는 경우가 있대. 이게 또 뭔 소리야 대체? 자, 하나씩 설명해 줄게. 잘 봐. 일단은 이 접속사에 대한 거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내 번호를 이렇게 쓸게요. 번호를 쓰고 이 번호를 각각 여기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접속사를 삭제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삭제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 했죠. 이제 어떤 경우에 삭제를 안 하냐면요.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접속사의 의미를 뭔가 확실히 전달하고 싶을 때 이때는 삭제를 안 합니다. 접속사의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예요. 근데 이 말도 되게 애매하죠? 접속사의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뭔데? 이 말도 되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주자면 우리 접속사라는 게 이제 그 부사자원에서 쓰이는 접속사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 시간을 나타내는 거, 이유를 나타내는 거, 무슨 뭐 양보를 나타내는 거 종류가 많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접속사가 어느 분이냐면 시간 쪽이야. 시간 쪽.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제일 많아요. when 뭐뭐 할 때, why 뭐뭐 하는 동안, as 뭐뭐 하면서,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요. 주로 시간의 접속사. 이 시간의 접속사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when이랑 그 다음에 while입니다. 얘네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when이나 while 같은 경우는요. 접속사를 생략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접속사를 생략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면 삭제합니다. 근데 얘도 아까 말했었죠. 단, 주어가 서로 다르면 삭제를 안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필기는 안 할 텐데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접속사 삭제 안 해도 되고 주어도 삭제 안 할 때도 있고 그럼 결국에는 다 남겨놔도 되네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네가 이해했으면 좋겠어. 둘 중에 하나는 삭제한다. 이렇게 니네가 이해했으면 좋겠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 다 남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남기는 경우는 없어요. 아니 둘 다 남길 바에는 그냥 접속사에 주어 동사를 쓰지 뭐하러 분사구문 써. 그렇잖아. 그러니까 둘 다 남기는 경우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운다. 되니? 그러니까 만약 주어가 달라 둘이 그럼 주어는 무조건 써줘야 되잖아. 그럼 이때는 접속사는 보통 날려요. 보통은요. 근데 주어가 만약 똑같으면은 접속사를 뭐 날려도 되고요. 아니면 살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때는 선택입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동사에는 무조건 ing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쌤이 아까 말했죠? 분사구문은 무조건 ing로 시작하는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 아닌 경우를 말해줄게요. 아닌 경우.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써보겠어요. 접속사에 주어에 비동사에 pp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런 구조로 써볼게. 수동태지? 수동태?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쌤이 어떻게 쓰는지 봐봐. 얘 지우지? 주어 똑같다고 쳐볼게. 얘 지우죠? 동사가 뭐야? 얘가 동사잖아. 얘가 B가 동사잖아. 그치? PP 동사 아니지? 그럼 여기다가 ing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 맞아? 그런데 여러분 being은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being은 생략이 가능해. 그럼 남는 게 뭐야? PP만 남는 거야. 됐어? 됐어요? 그러니까 being이 생략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땡땡땡 표시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사구문의 형태는 총 크게 4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4가지 버전. 분사구문의 형태는 4가지 버전. 자, 첫 번째 당연히 ing로 시작하는 버전 나오겠죠. 두 번째 pp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버전 나오겠죠. 세 번째 뭐 나올 수 있냐면요, 얘들아 전명구도 나올 수 있어.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얘도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좁다. 형용사 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버전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 전명구랑 형용사구는 뭐냐? 얘네 둘도 똑같아. 이 pp랑 똑같아. 앞에 being이 생략된 거야. being. 예를 들어 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while I was in New York 이렇게 썼어. 예를 들어서 그럼 지우고 ing니까 being 되는데 being은 생략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남는 게 뭐야? 전명구만 남죠.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다고요. 전치사의 명사만. 형용사구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be able to를 써볼게. be able to. 예를 들어서 when I was able to 동사원형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똑같아. 지우고 ing인데 being 생략 가능하니까 남는 건 뭐야? 얘가 남잖아. 오케이? able은 뭐야? 형용사야. 형용사. 할 수 있는. 근데 able만 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랑 연결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하는 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올 수도 있다. 분사구문. 무조건 ing로 시작하는 거는 아니다. 되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A번 설명드린 건데요. A번에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B번에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만 말할게요. 분사구문의 해석법이 나와 있죠. 지금 5가지가. 분사구문의 해석은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접속사가 다 가능해요. 모든 접속사가. 당연히 다 가능하겠죠.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걸 얘기해 줄게요. 주로 많이 쓰는 거. 거기 C 부분에 보면 동시동작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니? 거기에 별표. 자, 지금부터 쌤이 설명하는 거는 문법은 아니에요. 문법이라기보다는 독해 파트에 가까워요. 독해 파트. 어떤 거냐면 자, 분사 구문에서 가장 많이 해석되는 우선순위를 내가 써줄게. 가장 많이 해석되는 거. 그러니까 니네가 딱 독해 지문을 읽는데 ing만 띡 하고 나왔다. 뭐 pp로 띡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내가 알려주는 우선순위대로 해석하면은 99% 맞습니다. 알겠죠? 그 우선순위를 알려줄게. 분사 구문의 해석 우선순위가
C가 뭐냐면 바로 C에 나와 있는 동시동작이야. 동시동작. 그래서 뭐뭐 하면서 해. 이게 1순위. 자, 2순위는 뭐냐면요. 이제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될 때 있어요. 그리고 뭐뭐 하다. 또는 그래서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자, 3순위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이 우선순위대로 니네가 대입해서 해석하면은요. 독해할 때 웬만하면 다 맞아요.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잠깐만요. 나 지금 끊을게.